어제 오후 4시쯤 면직 하루 만에 그리고 연휴 시작 하루 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의 손목에는 수갑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행범도 아닌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까지 채워서 긴급 체포를 했을까?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파장이 거셉니다.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위원장,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앤 것도 모자라서 이제 수갑까지 채우는 겁니까? 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격앙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라는 말도 했습니다. 과거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지금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보좌관이던 시절 이재명 대표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보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양은경 변호사님, 왜 김현지 실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을까요? 지금 저 문자에 보시면은 김현지 실장의 과거 발언 중에 전쟁입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강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사유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게 발부가 돼서 집행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뭐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 간의 전쟁이다. 그런 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을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자신에 대한 이 체포영장, 이게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논란을 덮으려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인사 이동을 두고도 이게 국감 출석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뭐 이제 정무수석은 100% 나갈 거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국회가 동의를 할 거냐, 그게 의문이고, 어쨌든 특정인의 출석 자체가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덮으려고 자신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아마 그 말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전쟁입니다. 라는 일단 선전포고 형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양은경 변호사님, 그리고 이렇게 긴급하게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한 혐의, 그 혐의는 뭡니까? 혐의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입니다. 사전선거운동을 위반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로서, 정무직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법상으로 이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돼 있긴 한데 그동안에 단속됐던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형태는 주로 어떤 뭐 후보자로 나설 사람들이나 운동원들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좀 심하게는 뭐 금품 제공을 해서 회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를테면은 이 법조항의 취지가 그거예요. 기간 전에 미리 하는 그런 반칙을 단속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유튜브에 나가서 그때 뭐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로 사실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 발언을 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낙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전선거운동 위반 이러면서 입건이 됐는데 아마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상당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 발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자유파, 국민이 부유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보수 여전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자, 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건데요.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언 당시에는 조기 대선이 정해지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물론 기간 전에 미리 하는 게 사전 선거 운동 이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법안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저런 얘기했던 게 이 사전 선거 운동을 위반한 것이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엄을 예측하고 네. 그다음에 탄핵을 예측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후보가 될 거라는 그런 상상, 네. 그런 어떤 대단한 상상 아닙니까? 그런 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맥락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뜬금없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 나와서 저 얘기한 게 아니라 탄핵이 됐습니다. 네. 네, 탄핵이 됐는데 왜 탄핵이 됐느냐? 근무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됐는데 왜 탄핵을 시켰냐? 민주당이 끊임없이 방통위원장 4명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네. 이동관, 김홍일, 그다음에 직무 대리했던 이상인, 그리고 급기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임기를 끝난 임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의적인 MBC의 관계 속에서 옛 언론노조 출신의 사람들이 수뇌부에 있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시켜서 방통위의 어떤 인물, 실질적인 어떤 일을 못하게끔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봤을 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탄핵된 거는 내 개인적인 게 아니라 네. 나의 탄핵을 통해서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그리고 네.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법 위반 의혹만으로 네. 탄핵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해서 탄핵 제도의 본래 취지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맥락상 왜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제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만 하더라도 대선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고, 근데 이제 그런 혐의를 씌워서 긴급 체포하는 게 맞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은 2개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작년 9월, 10월 경인데요. 그때는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발언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네. 정치적 발언이죠. 특정 야당,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야당을 겨냥해서 반대하는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분명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3, 4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SNS에 올렸던 글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민주당 또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판하는 글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은 특정 선거가 확정돼 있지 않더라도 네. 선거가 실시될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글을 올리면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에 걸쳐서 올라온 SS 글들을 종합해서 볼 때 네. 이진숙 당시 위원장은 곧 대선이 있을 것을 전제한 후에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의 글들을 올렸다. 경찰에 이렇게 혐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보면 판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영민 변호사.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대선이라는 게 조기 대선이잖아요. 네. 조기 대선이고 이 작년 12월 3일에 계엄 때문에 지금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있었던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대선은 더군다나 생각할 수가 없었던 시점이고 네. 100번 양보해서 지방선거로 보더라도 시점이 사실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동안 판례상으로 이제 제가 봤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주장했던 사유가 이를테면 선거 한참 몇 달 전이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당해나 그 다음에 선거 자체는 좀 예정된 그런 사안이어서 과연 이런 경우에도 어떤 그 선거 운동을 앞두고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법적으로 많이 다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그리고
면직되고 하루 지나서 이렇게 긴급적으로 기습적으로 이진숙 전 반통위원장을 체포한 것은 경찰의 아첨 수사다라고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가 잡으라는 안 잡고 물가는 안 잡고 사람 잡고 있다. 경찰이 아첨 수사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5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이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 긴급 체포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장동혁 당대표는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그리고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가 된 영등포 경찰서를 또 긴급 항의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 경찰서장 면담 신청을 했고요.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체포 과정에 부당함은 없었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강력하게 질문을 하였고 이진숙 죽이기는 결국은 국민들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체포돼서 수갑차고 조사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는 체포를 추석 연휴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도하게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따져볼 부분은 경찰에서 이렇게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그 배경으로 설명을 내놓은 것이 서면으로 6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었던 거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 체포돼서 수갑까지 찰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출석 요구서도 9월 27일 지나서 받았습니다만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관 변호사님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그걸로 이렇게 체포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지적들도 꽤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법정 다툼을 한다고 하면 이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체포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는 아니고 이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체포 영장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출석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무상으로는 3번 정도 소환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응 체포 영장 청구 요건은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경찰이 6번을 보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체포영장 나올 요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이진숙 위원장 전 위원장 쪽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미 요건이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일정이 9월 27일 날 나오기로 협의가 됐는데 협의가 된 이후에도 경찰이 계속해서 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요건을 허위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지금 변호인이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포 소환과 관련해서 지금 임무영 변호사,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의 변호인에 따르면 1차에서 3차 소환은 출석 일정에 대한 조율이 없는 일방적인 엉터리 소환이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4차에서 6차 소환은 이미 출석 일정이 정해진 상태에서 소환 불응이라는 외관을 착출하기 위한 허위 소환이었다. 뭐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계현 변호사님? 그 주장대로면 법원이 영장 발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 출석 불응이라든가 불응할 염려 좀 엄격하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6번의 출석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물론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 조정합니다. 근데 영장까지 청구하는 정도의 사유면 분명히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출석 일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숙 전 위원장의 상황을 보면 국회에서 이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그 이전부터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이 국면을 본인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기 위한 그 정치적 상황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조율 과정에서 법이 통과되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이 법이 발효되면 네. 자동 면직되는 시점까지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서 출석에 계속 불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6번 중에 뭐 3번은 조율하고 3번은 일정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경찰 판단에는 이 상황을 계속 이용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네. 그 사유를 기재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하면 법원도 이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임무영 변호인의 저 주장은 일방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